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로활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서류 평가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면접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 면접이라는 부분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면접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면접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면접은 그러면 학생 선발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우선 면접은 서류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서류 평가에서 보여진 그러한 모습들 혹은 서류 평가를 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서류 평가를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합리적인 평가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서류로만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거랑 혹은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랑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면접 평가를 활용하는 게 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평가의 어떤 방안으로서 면접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 대학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심층적인 학생의 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면접을 활용하기도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합리적 평가의 측면에서는 면접의 기능이 좀 극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서류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면 중에서 어떤 특정한 면을 좀 심층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면접이 많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면접을 통해서 그 대학에서 적합한 인재를 이제 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그런데 이런 면접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을 한다고 할 때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평가에 반영을 할까?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면접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보게 되면요. 일단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험생이 의사, 구술로 내용을 전달하겠죠. 거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외모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면접에서 외모라든지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평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이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에 평가 대상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평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심지어는 학원에 가가지고 돈 주고 뭐 컨설팅을 받는 데서도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합니다. 그럼 헛돈 날리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면접이 요러한 분들을 반영을 확실히 한다라고 하면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특히 뭐 외모 이거는 어느 대학도 이 부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넣었다가는 난리 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티켓으로 용의 목장을 단정하는 거는 예, 그 정도면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면 된다라는 거고 의사소통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말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스킬을 넣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넣어야 된다? 바로 평가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이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면접이라는 게 우리 고등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런 면접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전형이 이제 활성화되고 많이 확대되면서 면접이라는 것도 차원을 좀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면접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나중에 면접 대상자가 되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떨까? 나는 왜 자신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들들 마십시오. 모든 친구들이 그런 부담감, 그리고 떨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면접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요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방법적인 측면입니다. 면접의 방법적인 측면. 면접은 개별 면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표 면접이라는 것이 있고 토론 면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 면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질의응답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궁금한데 물어봤을 때 응답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발표 면접은 뭐죠? 본인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은 어떤 특정 주제가 있으면은 토론이 할 수 있는 그룹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한다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면접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태도, 동기, 가치 등을 관찰을 하는 거고요. 발표 면접은 지원자가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지원자의 전공 준비 및 이해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원자가 준비한 주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면접 당일날에 면접 고사장에 가게 되면은 제시문을 차라리 주겠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은 특정 주제나 과제에 대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지원자를 관찰한다는 건데 각각의 어떤 장점, 단점도 있습니다. 자, 먼저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 어떤 단점이 있냐고 하냐면 개인 간의 상호작용 평가의 한계를 가진다. 즉 면접에서 어떤 사회성을 평가한다고 할 때 개별 면접은 사회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왜? 개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사회성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발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능력은 평가 가능하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인성 평가에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상호작용의 한계를 가졌는데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성 평가 역시 한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선생님, 여러 사람들 간에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배려 정신이라든지 적극성과 관련된 모습들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인성 평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면접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다 보면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이 가면을 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가면을 쓰고 면접에 임하기 때문에 그때 측정되는 인성이 진정한 그 사람을, 그 학생을, 그 수험생을 인성이라고 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성평가에 한계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접은요, 이 개별 면접입니다. 개별 면접. 그리고 이제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교대 쪽, 이런 쪽이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표 면접. 발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준이 높은 대학들 딱 고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사 대기실에서 제시문을 주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고사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건 면접에 참가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구성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개별 및 다대일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대일 면접. 평가위원은 여러 명인데 수험생은 한 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 혹은 1대1 면접은 면접관과 수험생이 1대1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면접. 집단 면접은 다수의 지원자나 다수의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면접위원이 한 6명 정도 있으면은 수험생들도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면접위원님도 돌아가면서 자 이번에는 가운데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혹은 뭐 오른쪽부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심리적인 부담감은 적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내가 만약에 첫 번에 안 걸리게 된다고 하면 모르는 내용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참조해가지고 기억에 안 났던 것도 기억에 되살려가지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집단 면접이 어떻게 보면 부담감은 좀 적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집단 토론 면접. 다수의 면접관이 지원자들의 집단 토론의 과정 및 내용 등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건국대가 유명하죠.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들을 평가를 할 때 이 집단 토론을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다수의 면접관들이 그 토론장 전체를 돌아가면서 토론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학생들 개개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평가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요 어딜까요? 예, 다대일 면접입니다. 면접위원 2명 이상이 한 학생을 평가하는 이 방법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면접 유형에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평가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를 알아야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상황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 상황 면접은 예를 들면 의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면접도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특정 사항을 줘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활용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제시 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일반 학생들을 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직장이나 대학원생 선발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했죠. 지적 수준이 높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진행하는 방법이 느슨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상황 면접의 중요한 것은요 정말 구조화 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보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 경험 면접입니다. 경험. 예,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향하고 있는 대부분의 면접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험 면접.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이 경험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자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자의 지원서 내용 중심으로 질문한다. 소위 말해서 학생부를 제출을 했는데 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형태를 정기자료 면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요, 공개적으로는 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를 두 개를 주로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정통적인 면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면접과 재량으로 질문한다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면접위원이 전데요, 우리 학생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궁금한 것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면접 대상자의 학생 수가 10명이라고 했을 때 물어보는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 평가 결과가 공정한가 의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큰 차이점은 뭐냐? 상황면접, 경험면접, 전기자료 면접, 이런 면접들은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화된 면접. 그리고 전통적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틀이 없다는 겁니다. 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과 경험에 의해서 해당 학생을 평가를 해도 여기서는 무방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하면접, 경험면접, 전기자료 면접 이런 것들은 구조화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따라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면접관의 재량권, 자율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내용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시간도 동등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룰이 기본적으로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지는 질문들, 이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심지어는 지금 대학들이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우리 살펴봤을 때 이 경험 면접 본다고 했는데요. 이 경험 면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상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경험 행동 면접의 기본적인 이론은 그렇습니다. 과거 행동이 무엇을 예측하냐면은 미래 행동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과거 역량 발휘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역량 발휘를 예측하는 것이다. 진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역량을 신장시키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량을 신장시켜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후에 미래 사항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무렇지도 않게 수월하게 그 과제를 해결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량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서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 우왕좌왕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학습 과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과제를 줄 때 학습 내용을 서술해서 적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사진만 찍어서 올려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 학습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학습 내용을 서술해서 정리를 해서 카페에 올린다는 거죠. 자, 두 친구들이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근데 대학의 시험 문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쳤는데 중간고사에서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러한 경험을 익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낯설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학 과제물에서 높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험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미끄럼이 됩니다. 이 원리가 바로 BI라는 겁니다. 경험 행동 면접. 그래서 보십시오. 서류평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를 봅니다. 보는 건 뭐죠?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봤었죠. 1번, 2번, 3번. 학업에 대한 경험, 의미 있었던 경험, 인성적인 경험. 다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하겠다?
대학에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를 예측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본 친구하고 경험을 안 해본 친구들은요, 면접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친구와 포장된 친구도 크게 차이 납니다. 자, 경험 행동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질문이 제공이 됩니다. 그 질문은 모든 학생들한테 동등하게 나가야지 전형이 공정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평가위원들이 동일한 문제를 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메인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취지향성이라는 것을 평가를 지금 하려고 한다. 성취지향성.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취지향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그 성취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모든 친구에게 동일하게 이 내용이 간다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잘 볼까요? 예시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우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 자기소개서 1번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그러한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경험이 없다. 예, 평가할 때 점수 최하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겠죠?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갖다가 물어볼 겁니다.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지치기 질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친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서 평가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러한 목표를 세웠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죠? 어떤 결과를 얻었죠? 이와 같은 형태로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위원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학생의 구술에서 나올 때까지 관련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한 친구와 주도적으로 열심히 한 친구와 그렇지 않고 서류상으로 그냥 정리된 친구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해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판단이라는 부분인데, 면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실제 경험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경험이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된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면접을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긴장이 돼가지고 한 1분 정도는 떨어요. 근데 나중에 진행이 되다 보면요, 아이가 흥이 나가지고, 학생이 흥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벌써 끝났냐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흥이 난 채로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면접 점수가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부 질문을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경우, 혹은 과장 평가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점수가 높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지원자의 경험 속에서 해당 역량, 행동 지표가 드러난 정도를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한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성취 지향성이 평가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성취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 특성, 행동 지표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숙지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한다. 정해진 목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한다. 이러한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뭐다? 성취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했던 경우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면이 학습자가 아니죠. 그 학생의 수험생의 경험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입니다. 면접 평가. 자,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평가를 이렇게 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친구들 계약하고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가 되었을 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인데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학업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우리 행동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을 서술해 보는 겁니다. 몇 가지 이상? 5가지 이상.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면접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우리 카페의 진로 활동에다 올려주게 되면요, 그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럼 그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역량을 갖춘 사람은 그 해당 역량에 어떤 공통적인 면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통적인 면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리를 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할 겁니다. 남은 이제 수시를 만약 지원한다고 하면은 한 학기인데 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최소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격려할 겁니다. 지지할 것입니다. 응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야 됩니다. 5가지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자기가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